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한준호, 김효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FOMC 발표를 앞두고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성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23포인트 하락한 2015.4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2,564억 원 순매도 물량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운수장비, 증권 등이 약세를 보이며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2.54포인트 하락한 699.52의 장을 마치며 닷새 만에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역시 하락세였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2.03% 하락한 데 이어 동서, 코데즈 컴바인, 바이로메드 등이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한준호 전문가의 삼진 L&D가 16.8% 기록했습니다. 2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지앤코가 27.1% 누적 수익률 기록했고요. 1위는 김태훈 전문가의 한솔 CMP가 52.2%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준호 전문가의 삼진 L&D는 최근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종목 수익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준호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삼진 L&D 종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삼진 L&D로 수익률 베스트 3를 기록을 했는데요. 같이 나오신 김효동 전문가님하고 나란히 2,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분발을 해서 다시 1위를 탈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삼진 L&D가 지난주 22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다 왔는데요. 급등한 이슈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가 사전 예약 40만 대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삼진 L&D가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가스켓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전에 알려지기로는 삼성 SDI를 통해서 하청 형태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바로는 테슬라와 직접 계약 형태인 걸로 알려졌고요. 차트 보시면 3,800원 전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3,800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9,900원으로 손절가는 3,400원으로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3,4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본절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추가 상승 흐름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잠시 뒤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효동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효동 전문가의 지앤코가 계속해서 상위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동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보유 종목 리뷰에 앞서가지고 오늘 또 출연하신 한준호 전문가님과 같이 수익률 2위, 3위 또 나란히 해주는 모습 기분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수익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 리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지엔코죠. 지엔코가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날이 4월 18일이었죠. 박스권을 뚫으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이후의 주가, 그 다음날 주가를 보시면은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단기적인 물량이 매도가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의 주가 1,800원을 깨지 않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8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신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800원 위에서 신규 편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1,800원을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줄이시는 전략으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죠.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신풍제약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한 10% 정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똑같아요. 박스권을 강하게 뚫으면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거래량들이 생기고 있어요. 요거는 주가가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현재 뭐 전고점 부분까지 와 있지만은 오늘 마이너스 4%까지 좀 빠졌죠. 자, 이런 부분은 지금 바이오 제약업종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제약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이 신풍제약도 하락을 했다는 점.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얼마인가요? 여기 600원이죠. 5,600원 지지하면서 반등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홀딩 하신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5,600원 이탈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중 줄이시면서 리스크 전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자, 에이스테크입니다. 예, 에이스테크도 이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에요. 강하게 뚫고 나서 오늘 마이너스 한 2% 정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에이스테크가 호재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29일날 이 삼이동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호재가 이 무선통신과 중계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이 에이스테크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4,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고요. 반면에 4,800원 이탈을 한다면은 비중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하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종목과 이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제가 기법 강의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퀀트 트레이드로 최고의 수익을 준비하는 한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트레이딩 전문가 한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주 삼진 L&D 포착한 퀀트 트레이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퀀트 트레이딩 매매 기법, 캔들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패턴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캔들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캔들 매매 기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형과 망치형 그리고 역망치형 두 가지입니다. 망치형과 역망치형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캔들로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십자형까지 해서 두 가지 캔들만 보시면은 캔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캔들의
고점과 저점 돌파 시 추세가 지속 또는 전환되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캔들 매매 기법을 이용한 관심 종목,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 매수가 1210원이고요. 2일봉 차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125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는데 손절가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상승 추세선에 살짝 걸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고점이 1225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쐐기형 패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거치면서 증권지가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오늘 저녁에 있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과 그 성명문에 따라서 향후 증시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요. 우선 시장 예상으로는 이번 4월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6월이 되느냐 9월이 되느냐에 대한 코멘트가 오늘 성명문에서 발표가 되겠고요. 어쨌든 특별한 언급이 있지 않는 한 향후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증권주 역시 추가적인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마페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매수가가 13,3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5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뉴스가 사마페인트에서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자사주 처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과민 반응일 확률이 있고요. 현재 손절가가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면 어쨌든 손절가에서는 청산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급락을 하면서 손절가에 도달했습니다. 5,570원 청산을 하셔야겠고요. 특별한 이슈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 추세선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과 함께 손절가에 닿았으니까요. 반드시 청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세선이 깨지고 전저점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하락까지도 염두에 둬야겠고요. 추가 하락 이후에 뉴스가 전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지난주 추천드린 이후, 관심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고점 돌파하고 상승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 돌파되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역시 쐐기형 패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로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에 2,700억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10만원, 그리고 손절가 57,300원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 매수가 1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400원, 손절가는 1,1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제강 역시 상승 흐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번 급등과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온 이후에 만원대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있긴 한데 만원대가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 상승 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인 11,500원을 돌파해 준다면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역시 대한제강도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의 매매기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캔들 매매기법, 그리고 이번 주는 패턴 매매기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캔들 매매기법, 그리고 패턴 매매기법과 이어지는 매매기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턴 매매기법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봉이 발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장대봉 범위 이내에서 조정을 거치다가 고점 또는 저점이 재돌파될 때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기법인데요. 예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두산중공업 차트고요. 일봉 차트로 최근 약 3개월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끝에서 장대봉 발생과 함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장대봉 범위 이내에서 착실하게 조정을 거쳤죠. 횡보 흐름을 보였고 거래량은 감소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장대봉의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돌파와 함께 거래량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또다시 조정을 거쳤는데 장대봉의 고점이 무너지지가 않았죠. 29,000원대가 착실하게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약 88%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차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산업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동일하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의 상승 흐름입니다. 역시 차트 가장 끝에서 장대봉 발생과 함께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똑같이 장대봉 이내에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역시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이후에 고점 재돌파 시도를 하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다시 한번 발생을 하고요. 거래량 발생 이후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저점에서부터 9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차트입니다. 자, 매매기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매매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어떤 회사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지분을 72%나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업종으로는 신용카드 그리고 할부 금융사업 등을 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되겠고요. 2014년 기준으로 카드 판매 실적이 83조 기록하면서 업계 2위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끝에 페이가 붙는 결제 서비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카드 역시 삼성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 베트남 카드업계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 카드업계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 결제 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리기로 삼성생명에서 현재 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분 매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텐데요. 지분 매입이 지속된다면은 주가 상승 역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삼성카드 자체적으로도 회사 분할 이슈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회사가 분할될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가 분할된다면은 분할 이후 회사 가치 상승으로 역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보면은 최근에 기관이 먼저 매집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수급 차트는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의 흐름인데요. 기관이 먼저 매집을 하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까지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매매기법 중에 뭐가 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들어오면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매매기법이 있었죠. 역시나 중복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급등, 장대봉으로 급등을 한 이후에 대량 거래량도 같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장대봉 범위 안에서 조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지난번 장대봉 거래량 이후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또는 기술적 움직임으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8,400원, 손절가는 34,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카드와는 다르게 하이로코리아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계측 장비용 피팅 및 밸브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용 장비인데 어떤 부품인지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아셔도 투자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우선 이러한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만은 알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에 판매 법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망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자산 운용사의 지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피델리티라든가 베어링 같은 해외 자산 운용사들의 지분율이 높고 또 캐나다 쪽에서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어서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의 전방산업, 조선, 항공, 발전 같은 경우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조선과 해양 쪽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전방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망이 탄탄하다는 거죠. 또 해외 영업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국내의 산업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앞서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란과의 계약 수주도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요. 한때는 이란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최근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다음 달 며칠 뒤죠. 며칠 뒤에는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이란에 방문할 예정도 있는데 차후 이란에서의 매출 증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내 건설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0.4%로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그 안쪽을 뜯어보면 소비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소비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건설 시장 추가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하이로코리아 그 수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로코리아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최근 외국인들이 한 달간 계속해서 매집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 꾸준한 매입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투자와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탄탄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우선은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가장 위쪽이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이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이 당기순이익인데, 숫자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역시 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차근차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상승을 하면서 재무제표 탄탄하고 영업망 탄탄하고 이슈 좋고 그리고 차트까지 좋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겠죠. 하이로코리아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장대봉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요. 거래량 대량 그리고 장대봉 발생 이후 장대봉 범위 안에서 착실하게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역시 감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정 거치고 있는 구간이란 거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한다면은 급등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목표가 41,100원, 손절가는 25,9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해당 종목은 반도체, 초정밀 금형,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게 뭐요? 하면서 궁금하시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태양광과 LED, PCB 등 첨단 IT 장비까지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미네트웍스, 한미인터내셔널, 시노모터스 등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트웍스는 부동산,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그리고 시노모터스는 모 회사 자동차 딜러 회사죠. 뉴스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74% 그리고 영업이익은 203%나 급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과 전자파 차폐 장비 등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 중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과 계약 체결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 증대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수급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꾸준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역시도 급등 장대봉 보인 이후에 거래량 대량으로 발생했고 현재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매집을 해야겠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는 잠시 뒤 이어지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사진 클릭하시거나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무료 방송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삼진 L&D와 같은 급등 종목 또 포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준호 전문가의 퀀트 트레이딩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로코리아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급등주를 기똥차게 포착하는 김효동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급동포기법 김혜동입니다. 자, 오늘도 한준호 전문가님과 나란히 2, 3위 수익률을 또 베스트 상위로 등록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지금 2위 종목이죠. 이 지앤코처럼 급등하기 전에 매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바로 오늘 강의 드릴 급동포 기법입니다. 자, 오늘 또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동포 기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항상 이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는 기법이 아니고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를 보여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코풀기 가격 조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W 패턴 기간 조정,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 포착. 이 세 가지만 아시면은 수익률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게 종목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조정이죠. 코풀기 가격 조정과 W 패턴 기간 조정, 그리고 매수 포착. 첫 번째 가격 조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이 뭐죠? 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구간이죠. 왜 하락시킬까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이 가격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우 많죠? 주가 급등할 때 샀다가 다음날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마이너스 20%, 30%. 그렇게 손실 나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데 내 종목은 손실 나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손절을 하게 만들게끔 하는 게 바로 이 가격 조정입니다. 이 이름을 제가 좀 재밌게 지어봤죠. 이 코 풀기, 코도 밑으로 풀듯이 가격 조정도 밑으로 하락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지어봤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급동포 종목이었죠. 프리엠스. 급동포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하락하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매도가 나와서 하락하는 건지 이 가격 조정, 일부러 가격을 하락시키는 구간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밑에 거래량 보시면은 상승할 때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 보시면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낮죠. 이거는 매수했던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맞죠? 자, 그 이후의 주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반등을 하느냐 못 하느냐인데, 지금 프리엠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자, 정확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것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고점에서 나온 매도는 물량이 나온 게 아니고 가격을 일부러 하락시키는 코풀기 가격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W 패턴 기간 조정이죠. 정리 한번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지선 반등을 해줘야 이거는 코풀기 가격 조정이다. 지지선 반등을 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 이건 코풀기 가격 조정, 일부러 가격을 하락시키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W 패턴이죠. 자, 가격 조정 코풀기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횡보시키는 구간이다. 자, 가격 조정은 가격을 하락시켜서 손절을 시키는 구간이고,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일부러 횡보시켜서 지루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시청자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가격이 똑같아요. 막 시장은 막 20% 10% 올라가는데 내가 산 종목들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시장이 올라도 수익률이 그대로예요. 그 구간이 바로 기간 조정입니다.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야 이 매수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또 한번 완벽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프리엠스입니다. 프리엠스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이 W 패턴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중 바닥이라고 하죠. 한번 바닥 찍고 나서 두 번째 바닥, 뭐 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중 바닥이 생성이 되는 게 바로 이 W 패턴입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W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급등포 종목 MPK였는데 지금 MPK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W 패턴이 만들어져야 돼요. 원래는 이 W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W가 안 나왔죠. 생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확하게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 지지선 반등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이중바닥 W 패턴이 생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선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W 패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두 번째 주의사항. 자, 지금 W 패턴 안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기 전인데 간혹 가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등포 기법 뭐죠? 급등할 때 매수 포착하는 게 아니고 급등 전에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 어떻습니까? 빠졌죠? 어림잡아 마이너스 한 20, 30% 돼요. 그 정도 손실 보시면은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의사항을 항상 숙지를 하시면서 W 패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W 패턴 기간 조정은 상승 전에 마지막 조정 구간이고요. 이 W 패턴 무너지면은 관심을 절대 가지셔도 안 되고 W 패턴 만들어질 때 급등할 때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매수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코풀기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 이후에 뭐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매수 포착인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나고 상승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 말 그대로 그냥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까지 들고 갈지 이 매수 포착입니다. 자, 이 종목도 프리엠스죠.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정확하게 코풀기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이 W 패턴, 기간 조정이 정확하게 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 W 패턴 마지막 반등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요때죠. 간혹 가다가 이 음봉 보이죠?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더 하락을 하게 되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마지막 반등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매수 포착하고 프리엠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주가 흐름은 제가 잠시 후에 실전 예제 차트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 포착, 이 코풀기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 두 조정 이후에 마지막 반등입니다. 반등. 마지막 하락 때 매수가 아니고 마지막 반등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실제 응용 차트를 제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스테크죠. 이 종목은 지금 그 수익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지금 10% 정도 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어떻게 급등포 기법에 포착이 됐고 코풀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언제 또 발생이 됐는지 화면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거래량 보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낮죠. 이거는 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이 주가를 일부러 가격을 하락시키는 구간이다라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 이게 가격 조정인지 아닌지는 그 이후에 뭐죠? 이 지지선 반등이죠. 이 지지선 반등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반등해줬죠. 자, 이렇게 된다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가격 조정일 확률이 거의 확실적이다. 자, 그 이후에 매수 포착인데 정확하게 W 패턴 마지막 반등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뭐 4%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은 한 10%도 나와도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이렇게 마지막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W 패턴 나오고 매수 포착 이후에 급등 나왔죠. 매수 포착하고 나서 며칠 만에 급등 나왔습니까? 4일 만에 급등 나왔습니다. 이 급등폭 기법은 단기간 안에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매수하셔서 단기간 안에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겠죠.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종목만 드리면은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신풍지약. 요것도 대박 플러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현재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사야죠. 자, 코풀기 가격 조정.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낮습니다. 자, 이거는 가격 조정 코풀기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이후의 주가. 정확하게 지지선 반등을 해줬죠.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이 종목은 그때부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시풍제약은 정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코풀기 가격 조정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매수 포착입니다. 두 조정, 코풀기 가격 조정과 이 W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반등할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매수 포착하고 나서 신풍제약 어떻게 됐을까요? 또 급등 나왔죠. 또 급등 나왔어. 매수 포착하고 나서 계속 그냥 상승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매수하느냐? 급등폭 기법을 공부하셔야겠죠. 맞죠? 자, 오늘 장에서 약간 하락폭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익률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급등폭 기법에 대해서 오늘 또 복습과 함께 어떻게 매수 포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 숙지를 하셔가지고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급등폭 기법에 포착된 신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 종목 바로 경남제약인데요. 경남제약이라고 하면 다들 모르시겠지만 그 비타민 레모나 아시죠? 그 레모나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비타민 산재 시장 점유율이 1위죠. 레모나 시장 점유율. 그런 비타민 쪽에서 1위입니다. 부동 1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1월부터 중국 알리바바와 티몰, 여기에 레모나가 입점을 했어요. 우리 국내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몇 배 큽니까? 몇 배가 아니죠. 몇십 배죠. 자, 그런 큰 시장에서 입점했다는 거, 앞으로 이런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2015년도 실적도 보시면은 매출은 안 나있죠, 여기에. 매출도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해주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매출을 내면은 영업이익,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남는 영업이익, 무려 87%나 증가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 매출 증가와 함께 그만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1월 중국 알리바바와 티몰, 레모나 입점에
관해서 실적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야 되죠. 실적이 오르면은 주가도 무조건 오르게 됩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차트예요. 오늘까지 차트죠. 자, 오늘 장에서 약간 소폭 하락했지만 어제 장에서 급등 한번 나왔었죠. 예, 제가 급등 전에 이 종목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해도 안 늦어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가격 조정이죠, 고풀기.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지지선 반등이 깨졌어요. 지지선 반등 못 나와줬죠. 여기서는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선 반등을 다시 해주는 모습, 이거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최근에 이 W 패턴 나왔고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약간 소폭 하락해주는 모습.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은 수익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종목 목표가는 굉장히 제가 높게 잡았고요. 10,000원 잡았습니다. 항상 손절가를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 7,500원 지지선입니다. 이 손절가 항상 지키시면서 이 종목 관심을 가지시면은 또 좋은 수익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포 기법과 함께 신규 종목들 가져왔고요. 오늘 또 한준호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하시니까 이런 그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문의 전화도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급등포 기법 김효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동 전문가의 급등포 기법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경남제약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준호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잠시 뒤 9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앞서 종목 점검에서 말씀드렸던 삼진 L&D 이제 1차 상승 파동 나왔습니다. 전기차 이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추가적으로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그리고 삼진 L&D와 같은 또 다른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방송 참가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사진 클릭하시면은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준호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다시 2020선 넘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